빨리빨리 하도록 해. 다리가 너무 아파. 축구를 왜 하는 거야? 살이 빠져야지. 이거 의자니? 의자야, 의자. 의자지? 요즘 놀이터는 너무 신식이라서. 주원이가 형 보내려고 보내려고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주원이는 나를 되게 귀찮아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아 그래. 뭐라고 하면 내가 더 하니까. 오늘 저녁에 만날 건데. 오늘? 설정샷. 빠밤. 센터가 안 맞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쯤이야? 이거 정확히 어디쯤인지 알 수가 있나? 자, 빠밤. 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해영 기자가 아닌 오늘도 K리그를 사랑하지만 승부 예측에는 너무나 약한 축구 수다쟁이 송영주입니다. K리그 팬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우측 승부 예측은 새로운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오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채널에서는 변함없이 오늘의 축구 PP 라이브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4라운드 예측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4라운드 6경기 예측을 했는데 한 경기 딱 한 경기 맞췄습니다. 네, 그것도 울산 경기를 맞췄죠. 이 결과를 보면서 병상에 누워있던 오 기자가 일어나면서 이거 심각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 기자를 빨리 이 자리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멈춰! 4라운드 당첨자 낭님입니다. 뭐? 낭님입니다. 낭.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신 거죠? 5경기나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도사 수준이야. 와, 연락처 주세요. 네, 제가 우측 승부 예측하기 전에 연락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양낭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됐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을 믿고 가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눈물이 좀 났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영주야, 잘 살고 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우측 승부 예측이 5라운드에서 주목하는 경기는 어떤 경기일까요? 당연히 전북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왜? 전북이 흔들리고 있어. 전북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전북이 올 시즌 리그 4경기에서 승리는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했고요. 바로 지난 경기에서도 패배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설상가상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동준이라든가 아마노준이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표팀에 차출됐었던 김진수가 허리 부상을 당했고요. 백승호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매우 큰 편이죠. 그리고 김상식 감독이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5라운드에서 포항을 만났네. 왜? 포항에는 김기동 감독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은 올 시즌 4경기에서 무패입니다. 물론 2승 이후에 2경기 연속 무승부이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포항의 2선 공격수 중에서 고영준 선수에게 좀 꽂혔어. 물론 포항은 고영준 선수뿐만 아니라 정재희도 있고 백성동도 있고 김인성도 있습니다. 2선 라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고영준 선수가 정말 많이 뛰면서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슈퍼조커로 활약하는 이호재 선수 벌써 3골이야. 야, 출전 대비 결정력 쩝니다. 쩔어. 그렇기 때문에 포항은 전북을 상대로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돼요. 지금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포항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포항을 상대로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상식 감독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포항을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거두고자 노력을 할 텐데 포항이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무승부라는 게 축구에 있나? 야, 그런 건 없지만 승부 예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항상 그러면 틀리더라고. 이렇게. 이거 맞추기만 해봐. 아주 그냥 멱살 잡고 쫓아갈까 보다.
자, 중요 경기 외에 남은 5경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천 대구 경기입니다. 인천, 난 기대했었는데, 난 정말 기대했었는데 지난 광주전 0대5 대패. 이거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상한 일이야. 물론 광주가 굉장히 잘한 건 사실입니다만 인천의 수비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3백에서 4백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비 쪽은 계속 흔들리는, 특히 3백을 구축하면서 라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공격 쪽에서는 에르난데스, 제르소, 김보섭, 송시우 같은, 응포쿠 같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분위기로 따진다면 대구가 더 좋아요. 지난 전북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3경기에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세징해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할지라도 매경기 골을 넣으면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 쪽도 흔들렸지만 전북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대구가 인천을 상대로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인천이 제가 생각할 땐 홈에서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결정력 차이예요. 끈끈한 두 팀이 끈끈함을 보여준다면 무승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다음 경기는 광주와 수원FC 경기입니다. 광주 진짜 잘해. 난 너무 놀랐어요. 인천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아산이가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 거야. 아산이 올 시즌에 벌써 4골입니다.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물론 아산이뿐만이 아니죠. 아산이와 엄지성의 이 측면 공격, 그리고 이익균이 이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 침투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산이가 알바니아 대표팀 차출됐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컨디션 회복이 관건이긴 하지만 득점력을 봤을 때는 수원FC보다는 광주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정효 감독의 전술은 굉장히 많이 뛰면서 압박하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광주가 다시 한번 측면에서 불을 뿜으면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 매력적이야. 대전과 서울이 만납니다. 사실 이 경기도 빅매치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4경기에서 패배가 없어요. 그 가운데 대전은 파괴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안드로가 최전방에서, 또 김인균이 슈퍼조커로서 제 역할을 하고 골을 넣으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은 포항전이 어려웠지 나머지 경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상대였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포항전 같은 경우에는 하창래가 퇴장을 당했던 경기니까 대전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랐던 경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서울은 어떤가? 서울은 매섭습니다. 안익수 감독은 두줄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전환하면서 효율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세트피스에서도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대전에게는 굉장히 큰 고비가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황의조 선수, 나상호 선수가 대표팀 갔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황의조 선수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데 골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황의조 선수가 골 욕심을 좀 낼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는 서울이 약간 고전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대전을 제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매력적이긴 해. 우리가 아는 서울이 좀 돌아왔어. 황의조 골? 황의조가 골 넣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황의조가 슈팅 타이밍이라든가 슈팅이 나쁘지 않거든? 근데 묘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벗어나고 있더라고. 근데 첫 골이 중요한 것 같아. 첫 골이. 직접 골 차보니까 키퍼 정면으로 안 가게끔 슈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아? 슈팅 자체가 힘들어. 뭘 방향 설정 이런 것도 없어. 나는 그 측면에 있는 공격수도 있잖아. 뭐 엄원상, 이동준, 뭐 엄지성 드리블하다가 방향 전환하는 게 너무 놀라워. 나는 드리블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가거든. 방향 전환 이런 거 없거든. 제주가 홈에서 울산을 만납니다. 이 경기는 울산 승리 예상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시죠. 멈춰! 사실 이거 뭐 제주가 아직까지 첫 승이 없고 부상 선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득점력이 너무 약해.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울산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근데 울산은 물론 대표팀에 차출됐다가 돌아온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올 시즌 4전 전승이고, 그리고 각 팀의 상황을 봤을 때 실수가 가장 적은 팀이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은 그만큼 견고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울산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 부연 설명 필요 없어. 울산 승. 자, 마지막 경기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수원과
강원이 만났습니다. K리그 1의 12위와 11위가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못하나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 두 팀의 대결이거든요. 이병근 감독,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용수 감독,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만큼 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두 팀은 장지현 의원이 좋아하는 두 팀인데 장지현 의원의 그 약간 뭐랄까 나쁜 기운이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장지현 의원 비싼 겁니다. 사실 이 경기는 경기력적인 측면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흐름에서는 강원이 좀 더 우위입니다. 수원은 연패 분위기고 강원은 연속적으로 무승부를 거뒀으니까 결국 기회를 누가 살리느냐의 문제 같아요. 양현준이 부상을 당한 강원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살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반면에 수원은 김보경과 아쿠스티가 있잖아요. 저는 아쿠스티를 한번 믿어볼랍니다. 이병근 감독 힘내시고요. 수원 첫 승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수 감독님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K리그 1 5라운드 6경기를 예측을 했습니다. K리그 4라운드 예측했을 때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한 경기 마치고 나서 야, 이거 우측 승부 예측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A매치 휴식기가 너무 고마웠어. 자, 우측 승부 예측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여가 우측 승부 예측을 만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 되죠.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K리그 1 5라운드 6경기를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바로 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꼭 받아가세요. 유튜브 오늘의 K리그 조태꾸알 알고 계시죠? 조태꾸알! 디스코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됐지? 어색해. 뭘 어색해, 완벽하구만.